안녕하세요. 저는 그 마인드 힐링 명상 심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영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논문은 호흡 명상에 기초한 명상 상담이 아동기 성폭력 피해 여성의 장기적 후유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논문은 한국불교학회 제73집 2015년도 2월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제 논문을 간략하게 짧게 조금 소개한다면 10살 때 아동기 10살 때 성폭력 외상을 입은 30대 여성인데 그 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장기적 후유증의 고통을 겪고 있는 내담자에게 호흡 명상을 기초로 한 명상 상담을 개입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사례 연구 논문입니다. 본 연구 참여자로 이렇게 함께한 내담자는 38세의 기혼 여성으로 직업은 공무원이고 5살, 6살 이런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최근 직장 워크숍에서 아동기 때 10살 때 성폭력 피해에 대한 노출을 한 다음에 직장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거를 지인의 추천으로 이렇게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논문에 적용한 명상 상담은 심리 상담의 명상을 활용한 통합적인 방식입니다. 증상을 진단하거나 문제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일은 서구에서 개발한 상담을 도입해서 사용을 하지만 문제의 변화에 대한 개입 상황에서 명상적인 접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명상은 자기 자신의 심리 현상, 마음을 이렇게 감정, 생각, 욕구를 직면하도록 해서 있는 그대로 지켜보면서 자기 자신을, 자기의 마음을 수용하고 또 새롭게 통찰해서 마음의 치유와 해탈을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명상 상담은 크게 4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첫 번째는 고통을 나누고 두 번째는 고통의 원인을 탐색하고 세 번째는 명상을 통해서 고통의 소멸을 체험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행동 실천으로 이렇게 안내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제가 이 연구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이 내담자는 첫 번째로는 그 성폭력 이후의 장기 후유증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목과 가슴의 신체 증상, 우울과 불안의 부정적인 정서, 대인관계의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연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호흡 명상의 개입으로 목과 가슴의 신체적 불편감이 감소되었고 우울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남편과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 변화 등이 이렇게 보고되었습니다. 제가 짧게 제 논문을 요약해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를 받은 질문인데 한번 읽고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를 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 이 연구를 왜 하셨나요? 이 연구가 꼭 필요한가요? 1991년도에 그 30세 여성 김부남이라는 여성이 9살 때 자신을 성폭행했던 그 당시에 나이가 51세 된 그 남성을 살해한 사건이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아동 성폭력이 성인이 된 다음에도 이렇게 장기적인 후유증을 남겨서 비극적인 결말을 남게 된다. 이런 걸 알리는 이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들은 그 아동기에 이렇게 겪었던 그것이 그 당시에 바로 이렇게 단기적인 영향은 사라졌다 해도 성인이 되어서까지 장기적이고 만성적으로
전 인격에 걸쳐서 깊은 상처와 광범위한 후유증을 남긴다고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기 성폭력 피해가 성인기의 정신건강에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게 PTS라고 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우울이나 불안, 낮은 자존감, 대인관계 문제, 또 성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로 이렇게 크게 문제가 있는 걸로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어떤 그 아동기 때의 성폭력 피해 후유증이 장기적이면서 그 피해가 깊지만 이를 위한 임상적인 개입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논문을 연구하게 된 까닭이고, 두 번째로는 성폭력 외상이라고 트라우마는 정신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충격으로 함께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외상에 대한 개입이 안전해야 되고, 그래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흡 명상을 적용한 방법이 심리적인 안정을 확보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고 몸과 마음을 같이 다루는 데 있어서 적합한 명상 방법이라고 보았고, 성폭력 피해 여성의 장기적인 후유증의 초기 임상적 개입에는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이 호흡 명상을 적용한 명상 상담 연구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말씀드렸네요. 이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읽겠습니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내담자를 상담할 때 특히 성폭력 피해의 경우는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텐데 가장 유의해야 할 상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성폭력 피해를 겪은 사람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는데 이 PTS는 압력솥과 같다고 합니다. 그 말은 억지로 열면 폭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내담자가 먼저 자신이 노출하지 않는 한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상담을 받다가 안전하다고 해서 노출을 할 경우에는 그 내담자 입장에서 충분한 공감이 필요합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얼마나 무서웠니?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그 노출한 그 불편하고 힘들었던 감정이 안정이 되도록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수용을 해주고, 그렇게 될 때 좀 마음이 안정이 되고 후유증이 좀 재발되지 않게 그러는 데 도움이 돼서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노출하고 신체적인 불편함이 있다면 호흡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서 남아있는 긴장이나 압력을 서서히 낮추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세 번째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본 연구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 연구의 특징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내담자는 성폭력 이후에 장기적 후유증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그 연구 결과는 첫 번째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하위 영역들이 4-5개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내담자는 신체적인 증상이 목과 가슴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가 연구되었습니다. 우리가 외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죽음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충격적인 상처를 입는 것을 외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외상은 정신적인 것만 충격이 오는 게 아니라 신체적인 거에도 피해를 입힌다는 게 정신심리학계에 합의된 결론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신체적인 장애 증상은 PTS의 핵심적인 증상입니다. 내담자는 10살 때
그 외상 이후에 가장 불편한 게 가슴의 통증, 그리고 성폭력 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게 이 목구멍을 통한 어떤 외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목의 불편함, 이물감, 그리고 이런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직면을 하지 않음으로써 만성적인 어떤 그 피로감이라든지 이명이라든지, 그래서 이 문제를 회피하고 신체적인 증상으로 이렇게 호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서적인 증상으로 만성적인 우울과 또는 불안과 강박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굉장히 심하게 겪고 있었습니다. 벌써 20몇 년이 지났어도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며 목소리가 크고 화를 내는 동료나 또 아이들한테도 두려움과 공포 반응을 보이고, 상대한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상대한테는 굴복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대인관계에 그런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이런 의심이 많아서 대인관계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연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연구의 두 번째 질문이 호흡 명상의 개입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그래서 이 내담자는 가슴과 목의 신체적 불편감이 감소하였고, 우울의 패턴을 벗어나는 체험을 하였고, 남편과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 변화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논문을 짧게 이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좀 간단한 질문으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자, 그 호흡 명상에 대한 질문이네요. 호흡에 숫자를 붙이면서 자연스러운 호흡을 할 수 있는 팁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가장 이렇게 압도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한테는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소리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호흡 상태를 알아차리고 숨이 들어왔다가 내쉬어질 때 날숨의 길이만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날숨의 길이만큼 내쉬는 숨에 숫자를 이렇게 붙여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면 까먹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4가지 숫자 붙이는 것을 3회 반복하게 하고요. 그게 되면 6가지 붙이는 거를 2번 반복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속으로 숫자를 붙여서 마지막에만 6 이렇게 보고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6가지 2번을 하게 되면 끝으로는 10번, 10가지 숫자를 헤아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숫자를 붙이게 하면 대략 3분 정도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호흡 명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번 할 때 3분 정도 이렇게 숫자를 붙이도록 하면 아침 저녁 2번으로 하게 되면 호흡 명상이 굉장히 익숙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5번째 질문을 이렇게 받겠습니다. 내담자에 개입할 때 호흡 명상 외에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명상 기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압도적인 감정을 느낄 때 명상을 하기가 아주 어렵죠. 그럴 때 우리가 고통스럽다는 거는 신체 감각 느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 그 다음에 머리가 지끈지끈, 이런 신체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바깥의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는 전환 기법을 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앞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색깔을, 대상의 색깔을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또 노란색 이렇게 보기 명상을 시킵니다. 주의를 옮겨가면서. 그리고 다시 내 신체 느낌, 가슴의 답답함이, 아까는 불쾌함이, 답답함이 50%라면 지금은 가슴의 답답함이 한 30%다.
알아차리고 이제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숫자를 붙여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적인 신체 감각과 주위의 소리나 또는 소리, 눈으로 보이는 색깔이나 어떤 물체를 알아차리는 거. 또 그 다음에 몸 느낌을 느껴보고 냄새나 그리고 몸 느낌을 느껴보고 또 이렇게 접촉되는 피부의 감촉을 왔다 갔다 하는 기법을 쓰면 지금 여기에 압도되는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있네요. 연구자께서 이 논문에서 의미 있게 나누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논문을 통해서 이 내담자가 장기적으로 겪고 있는 그 후유증의 특징이 성폭력 사건 이전에도 외상 사고가 있어서 더 후유증이 심했다라고 이런 부분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내담자는 10살 때 아동기 때 성폭력 외상을 경험하기 이전에 만 2살 때 화상을 입었고요. 근데 화상을 입었을 때 엄마가 바로 달려오지 않고 이렇게 놀란 눈으로 쳐다만 보고 있었던 것들이 되게 정신적으로 충격이 컸고, 또 6살 때는 이렇게 냇가에 나가서 놀다가 물에 빠져서 되게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상 이 사건이 아주 어릴 적에도 있어서 반복이 됐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외상 사건 연결고리에 엄마에 대한 애정 욕구의 좌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외상은 우리가 막을 수 없죠.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케어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이 쉽게 아물 수가 있는데, 이 내담자는 첫 번째 화상을 입었을 때 엄마가 이렇게 달려와 주지 않았어요. 놀라고. 그럴 때 엄마에 대한 원망과 죄책감을 같이 느끼면서 이 가슴에 되게 압박감을 느꼈고, 모든 외상 사건의 연결고리에 엄마에 대한 애정 욕구에 좌절이 있다는 점입니다. 내담자는 사건 자체의 고통보다는 엄마의 태도에 대한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상을 입었을 때도 엄마가 달려와 주기를 원했는데 놀라기만 하고 바로 달려와 주지 않아서 무척 원망스러웠고, 또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가슴을 이렇게 좀 압박하는 느낌으로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성폭력 피해를 당한 직후에도 덥자라고 할머니하고 엄마가 하면서 그 고통을 이렇게 위로받거나 다독임을 받지 못했어요. 혼자서 이렇게 숨죽이고 울었어야 되는 내담자의 아픔이 치유가 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결국은 자기 자신한테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겪는다라고 하는 낮은 자존감과 그 사건을 곱씹게 하면서 우울을 경험하게 되고, 사람에 대한 신뢰 결핍으로 대인관계에서 불안을 지속시키는 원인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제가 나누고자 하는 거는 호흡 명상이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게 미친 가장 큰 의미는 과거의 상처에 자꾸 끌려가게 되죠. 근데 호흡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지금 현재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내담자에게 현재로 돌아와서 지금 여기를 충분히 경험하고 살게 하는 중요성을 느끼게 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어떤 자극에 의해서 과거의 사건으로 또 과거의 상처로 끌려갈 때 그거에 매달려서 2차 화살을 쏘지 않고 또한 자꾸 지나간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자책의 그런 반추적인 생각들, 곱씹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호흡 명상으로 멈출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자기 비합리적인 생각들을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합리적인 생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점입니다. 또한 그 호흡 명상을 가슴에 손을 대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공감하고 또 이렇게 수용해주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 자기에 대한 연민을 가지면서 자기의 문제를 더욱더 치유를 제대로 해나가야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기게 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내담자에게 명상은 스스로를 안아주는 따뜻한 공감과 수용이고,
또 스스로를 소통하는 치유자로서 경험한 게 아주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논문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누구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인들의 따뜻한 지지와 아픔을 함께 공감해주는 그런 돌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받지 못할 때는 전문적인 그 치료해주는 치유자나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그 문제를 장기적으로 겪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명상에 익숙해진다면 스스로 자기 문제를 치유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